2002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월드컵 4강 신화, 그 중심에는 안정환 선수가 있죠. 당대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불렸던 그였지만 히딩크 감독은 그를 곧바로 핵심 선수로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혹독한 체력 훈련을 요구하고 수비 가담을 강조하면서 때로는 벤치에 앉히는 등 소위 안정환 길들이기로 그를 강하게 다그쳤죠. 그건 단순히 감독이 선수를 길들이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사례로만 볼 수 있을까요? 히딩크 감독과 안정환 선수의 일화, 이는 단지 과거의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만 강조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히딩크 감독이 안정환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요구했던 바로 이것, 여기에는 조직의 성공과 개인의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바로 리더가 리더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워보소서의 기획자 H입니다. 우리는 항상 리더십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나 리더십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쉽게 간과하는데요. 바로 팔로워십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팀이라는 유기체 안에서 조화롭게 기능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저 날카롭기만 한 칼날에 불과하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한 아티클에서는 조직 성공의 무려 80%가 리더 한 사람이 아닌 바로 그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이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남을 따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유능한 지휘관이 될 수 없다 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안정환 선수가 히딩크 감독의 전략을 이해하고 팔로워로서 따랐기 때문에 그의 천재성이 팀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역사 속 위대한 리더들은 모두 어느 시점에서는 누군가를 헌신적으로 따르고 지지했었던 훌륭한 팔로워였습니다. 좋은 팔로워로서 리더를 지원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얻었던 그 모든 경험과 통찰이 결국 그들을 위대한 리더로 성장시킨 밑거름이 된 거죠. 그렇다면 팔로워십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팔로워십을 리더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거나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단어 그 자체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팔로워십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훌륭한 팔로워는 리더의 의견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예스맨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리더와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건설적인 이견을 제시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각자의 악기로 지휘자와 완벽한 하모니를 맞춰주듯 스스로의 위치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 전체의 시너지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리더의 그림자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리더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리더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을 묵묵히 채워주는 숨은 조력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적인 사고방식,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 동료들과 협력할 줄 아는 팀워크,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실행력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책 비즈니스 부트캠프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팔로워십의 핵심 역량을 4가지 키워드로 두 문자어 PACE로 결합하여 페이스라고 저는 정리해보았는데요. 주도적인, 적응하는, 협력적인, 윤리적인 이 4가지의 앞글자를 딴 것인데요. 팔로워십의 핵심 역량 4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액티브, 주도적인 팔로워십입니다. 훌륭한 팔로워는 리더의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죠. 자신이 맡은 업무나 당면한 문제에 대해 마치 자기의 사업처럼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며 더 나아가 개선의 기회를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면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이것의 해결책을 찾는 주도성, 이것이 바로 팔로워십의 첫 번째 핵심 역량, 주도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어댑티브, 적응하는 팔로워십인데요. 지금처럼 변화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에 어제의 지식과 기술이 오늘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죠. 따라서 훌륭한 팔로워는 끊임없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며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습득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꾸준히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배움을 만들고 경험을 기록하며 끊임없이 직무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적자 생존을 넘어 기록을 적는 자가 생존한다라는 키워드가 담긴 새로운 시대의 생존 공식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콜라보레이티브, 협력적인 팔로워십인데요. 어떤 조직이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죠. 조직 생활은 결국 이해관계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는 경청의 자세가 기본인데요. 특히 동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역지사지의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책 비즈니스 부트캠프에 나온 대로 고객을 외부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으로 구분하면서 조직 내부에서의 동료들과의 그 관계도 일종의 내부 서비스로 보면서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자고 하는 것이 바로 팔로우십에서 필요로 하는 협력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윤리적인 팔로우십인데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정직성과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ESG 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에 구성원 개개인의 윤리적 기준이 조직 전체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겠죠. 이처럼 저는 비즈니스 부트캠프를 통해서 바라본 팔로우십의 관점을 PACE라는 키워드로 좀 뽑아봤는데요. 주도적인 자세, 끊임없는 학습과 적응, 효과적인 협력, 그리고 확고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팔로워십을 따라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강력한 팔로워십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미래의 리더의 자리에 오르더라도 흔들림 없이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팔로워십이라는 게 단순히 누군가를 따르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죠. 오히려 조직의 성공과 개인의 성장, 그리고 더 나아가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역량이 바로 팔로워십입니다. 만약 지금 리더의 자리를 꿈꾸고 계신가요? 화려한 리더의 모습 이전에 묵묵히 조직을 바치는 강력한 팔로워로서 여러분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배움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